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미향 선생님, 유옥순 선생님, 김정순 선생님, 최점순님, 이종구 선생님, 박정복 선생님, 전무경님, 저희 48랩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필요한 곳에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공수처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현재 얼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상을 보면 에너지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뭔가 굉장히 힘있게 시도하려다가 좀 실망한 그런 눈빛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의중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나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똑바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피하기만 하고 공수처 또 속도 조절론도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국민들이 180이라는 이런 거대 여당의 힘을 밀어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눈치만 보고 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댓글들을 보면요. 민주당은 좀 밀어붙여라.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속도 조절한다고 하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이번 또 추 장관님께서 정말 잘하신다고 공감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물론 이제 저쪽 반대 야당 쪽 지지하는 분들은 추 장관님에 대해서 너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검찰 인사권은 고유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죠.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상명하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어쨌든 줄서기 줄을 타야 되니까 이번에 밉보이면 또 공천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윗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직격탄을 날리겠습니다. 대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개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도 저는 그걸 믿지 않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자체에 문제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를 왜 신경 씁니까? 또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고 아니 바보짓을 하니까 지금 미통당하고 같잖아요.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다 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과감하게 하지. 지지율 더 바닥을 치야 돼. 그래야 그때야 뭐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한다는 소리 나오는데 가장 그럼 민주당 내에서 너긋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긋한 사람이 범인이겠죠. 아니면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겠죠. 민주당 검찰과 가까운 사람이 범인이겠죠. 네. 입법에 날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왕 지지율 떨어진 거 될 때 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나중에 또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아니 해임하면 되지. 짜장 한 그릇 다 시켜놓고 짜장 안 치놓고 해임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저 말은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를 미통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뭐가 중요해요? 네. 예. 그럼 지금 미통당과 민주당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왜 공수처를 입법하면서 그 미통당을 같이 끌어넣어서 시간을 끌려하는 그런 작전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작전이에요. 이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건데 진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미통당 핑계대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목소리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을 반대하는 미통당을 거기 넣어서 시간 끌기 작전 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대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김태년 의원의 생각입니까? 김태년 의원은 그런 사람 아닌데 이번에도 입법할 때 보니까 김태년 의원 땀을 뻘뻘 흘리더만. 본인도 알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렇겠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음은.
음이 문제예요. 1번 문제, 2번 대표, 3번 의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권력은 음에 갖다 보이는데요. 그 음이 문제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저희는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또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시면은 저희가 또 민주당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팬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민주당에 표를 던질 것입니다. 다만 다음엔 열린당에 다 몰아주겠지만요. 네. 절대 열린당이 다 진보니까 같은 팀 아닙니까? 저는 열린당에 누가 뭐래도 열린당을 믿을 겁니다. 민주당 안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바닥 쳐야 돼요. 이 사람들 바닥 쳐야만이 정신 차려요. 개혁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놀고 먹어요? 총선만 승리하면 사실은 검찰 개혁이든 공수처 설치든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제도권에 있으면 그 제도권의 그 뭡니까 수장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김태년 의원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떤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조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긴장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믿음은 어떤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당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은 지금 한 행태로 봐서는 믿음과 신뢰가 좀 많이 깨졌습니다. 훼손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 당을 정말 개혁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싹 바꿔야 됩니다. 검찰 개혁하면서 민주당 개혁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이것은 이런 것들은요. 왜 그런지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사실은. 김진애 의원이 사실은 국회 개혁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회 개혁하고 민주당 개혁도 다 해야 돼요. 싹 바꿔치고 젊은 사람도 다 해야 되고 3선 이상 국회의원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번에 3선 법안 마련한 것 같은데요. 입법해야 됩니다. 정말 입법해야 됩니다. 이것은. 통과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통과 안 시킵니까? 3선 이상 되면 너구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요. 네. 그리고 3선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입법해야 됩니다. 3선 이상. 그냥 우리가 시민들이 그냥 지켜보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해야지 지켜보는 경향이 있는데 깨시민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본인의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이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예.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또 뜻을 모아서 또 국회의원들을 푸시하기도 하시고 일단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깨시민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젊은 층. 만약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어떤 일을 하나 해놓고 민주당이 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정작 할 것 같으면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에 아작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다 해놓고 깨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장난친 거죠. 정말 개혁을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4개월 동안 짰습니까? 4개월 동안 짰냐고. 4개월 됐네요, 이제. 4개월 동안 짰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입법하는 것도 개판으로 해놓고 그냥 이렇게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이거 4개월 동안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코로나 대응, 코로나19 대응, 지금은 또 수해 입었잖아요. 수해 복구 현장 또 이재민들 도와야 되고요. 일이 많았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대표님. 아, 그런가요? 예, 너무 바빴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분은 코로나 질병본부로 가서 질병본부 대표하세요. 왜 그 엉뚱한 데 오세요? 아니면 수해 복구 현장에 현장 하시든지. 왜 그런 거 수해 복구는 본인이 뭐예요? 다니면서 뭐 사비라도 들었어요? 뭐 했어요? 아니요, 그냥 뭐 코로나에서 뭐 가서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켜봤죠.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아 이렇구나 상황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거. 직접 하진 않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검찰 개혁이나 하세요. 왜 쓸데없이 그런 데 하십니까? 예. 구시대적 방법 아닙니까? 요즘엔요. 윗사람 갈수록 더 골치 아파. 왜 현장에 갑니까? 현장에 가면 안 돼요. 그냥 지시만 하고 말아야지. 뭐 그거 지시하는데 뭐 복잡해요? 예? 복잡합니까? 코로나 대응 대통령이 다 잡아놨는데 뭘 지금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한 20% 정도는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압니다. 네. 코로나도 중요해요. 네. 수해 복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대통령께서 이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거의 10몇 년 동안 오면서 계속 검찰개혁을 외치고 검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얼마나 많이 마련했겠어요. 그렇게 딱 짜놨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회잖아요. 180석 딱 얻었으면 시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수해 복구 현장에 가야 된다. 또 코로나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혼자 떠들고 있는데 누가 믿어요 그거. 대통령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검찰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 검찰의 안의 행위들을 그 변호사 하시면서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다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딱 적힌데 불구하고 수해복구 현장 가겠다. 뭐 하겠다. 그거는 질병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정진석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요. 대통령이 철옹성에 있고 단단하게 있으면 검찰개혁하고 가면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든든한 검찰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맞아요. 예? 네. 든든한 검찰을 믿고 있으니까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라고 한 것이죠. 그럼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어 바로 검찰개혁 들어가야 되는데 주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수해 복구에 가야 된다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중진에서 힘이 있는 중진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걸 유심히 우리는 봐야 돼요. 유심히 봐야 돼요. 이미 그 사람들 생각은 이 개혁이 물 건너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저것들이 직접 개혁한다고 칼을 들고 설치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끽소리 못하고 숨어 있을 텐데 뭔지 기세등등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그냥 다 마스크만 쓰고 있나 봐요. 마스크. 민주당 의원들만 마스크 다 벗었으면 좋겠어요. 왜 마스크를 왜 씁니까? 할 말 다 해야지. 그저께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작업을 해가지고 몇 개년 작업을 했다. 작업을 해서 조국도 마찬가지 피해보게 하고 해서 결국 조국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올리고 뭔 소리야 뭔 소리 그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은 문 대통령 같이 그런 분들은요 절대 마음이 강건하다 할까요?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아요. 그냥 정법대로 하는 분이에요. 언론에서 그렇게 문 대통령을 욕하고 빨갱이다 이거 별욕 다 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분의 성향을 아셔야지. 왜 그분이 그런 걸 갖다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국 씨를 당하게 하고 나중에 결국은 짜장을 올려서 다른 사람을 치게 하고 짜장이 또 나중에 밀면 내려가고 그런 복잡한 수는요 쓰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가는 분이에요. 예. 뭔가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과 혁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개혁과 혁신이 부족한 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혁신이 없는 당, 개혁이 없는 당, 스스로의 개혁이 없는 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당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건 제가 좀 강한 말 같지만은 이렇게 무능한 당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강제로 끌어낼 저기는 아니죠. 네. 법대로 하겠죠. 법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겠죠. 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는데 대선과 대표에서 다 빵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래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상황에 따른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이 흐름을 타면서 개혁하면서 이 지금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짜장을 갖다 툭 치서 그냥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입 닫아라 했을 때부터 흐름이 끊긴 거예요. 자,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이번 달에 활발하게 지금 고소고발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탄핵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저격수가 나타났죠. 진중권, 권경애,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진중권 씨가 조국 씨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한테 점점 미쳐간다고.
지가 스스로 미쳐가는구만. 예. 네. 그 진중권 씨의 영상은 개인 한 사람만 올렸습니다. 진중권 씨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네. 문 탄핵에 대해서 밑자락을 검찰이 깔았다라는 거에 또 이준석 씨는 지나친 상상이다. 또 이렇게 나오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과대망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김남국하고 몇 사람 그냥 그리 가면 안 되나? 그 어딘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그쪽으로 붙더라고요. 예, 그거는 조금 열린당 가면 안 되나? 아니죠. 열린당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열린당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 누르고 있어요. 김진애 의원이 다 엎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국회의 틀을. 네. 정말 깡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솔직하게 개혁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유, 그러다가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날아가지. 왜 이야기 못해요? 개혁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자신 없으면. 그냥 입 다물죠. 그럴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 그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냥 눈치 작전 하는 거죠. 열린당이 좀 더 힘이 있고 더 커야 되는데 불구하고 참 의원수가 적은 것이 굉장한 핸디캡입니다. 지금도 겨우겨우 하고 있을 걸요. 국가 보조금도 못 받을 텐데요. 당이 3명 정도, 당에 3분밖에 안 계시면은 저기에 끼지를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김진애 의원도 그래요. 자기네들도 야당이죠. 여가 아니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당의 힘이 좀 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검찰만 정리하면 언론도 잡을 수 있다. 이거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 너무 많아요. 기득권들이 털면 많이 털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래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도 의지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생각 없어요. 민주당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몇 개월의 이 시간들이 사실 제 마음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개혁에 중요한 이 4개월을 가지고 5개월째인데 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아니면 대표를 하나 뽑기 위해서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위원 체제로 가도 돼요. 대표가 왜 필요해요? 젊은 사람 최고위원 올려놓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꽉 막힌 지금 이렇게 급하고 긴박한데도 너무 절차를 따지는 것 같아서 속이 터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지. 아니 왜 절차를 따져요? 그냥 단축하고 뚝딱뚝딱 해야지. 왜 자꾸 예전 방식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니까 그렇지. 보수 아니면 그렇게 돼요. 네, 답답해요. 예. 자, 그렇고요. 썩은 부위는 더 곪기 전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이 있는데 검찰 힘없으니까 그대로 두겠다. 이런 부분을 검찰 그만두겠다는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깊이 생각하면요. 어차피 나갔는데 네.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럼 국민들과 개입 자체가 굉장히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분이 인터뷰에 은근결에 말을 했다 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분은 할 생각이 없다는 뜻과 같은 거죠. 자,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찾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건이 있어요. 소송건이 있으면 변호사를 구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구하실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 형평성에 맞는 사람을 찾아간다. 거리가 가까운데 아니면 주변의 소개로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중대한 일이고 내 몸이 소중하니까 전문가를 찾아간다.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전문가를 또 찾는다면 왜 찾는지 이런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본인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것 말고 공적인 개념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내면에서 깊이 우러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고 맞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훈이는 네. 아주 불편한 싸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앙지검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조사해서 다 넘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중앙지검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언론과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카톡 수백 건을 주고받은 이동재 기자와 주고받은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이유까지는 저기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7월 달은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훈이가. 예. 어쨌든 간에 운에서. 그러나 8월 달에는 이미 8월 7일부터 8월 달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구속까지도 갈 수 있고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그것이 뭐 아무런 뭐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폰 뭐 11은 비밀번호 해제하는데 몇 달 걸린다. 마치 몇 개월만 버티면은 이 사건이 무마될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검찰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13일, 12, 13일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 보입니다. 지금 오늘이 10일이죠. 내일 모레하고 이럴 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나쁜 일이나 상대를 괴롭혔을 때 그만큼 다음에 나의 후계자나 자녀나 본인이 뿌리만큼 거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만큼 그만큼 받게 됩니다. 예. 우리 깨시민들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문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요. 좀 더 시끄럽게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좀 뭡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줘야 되고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멧돼지가 말이죠. 네. 저는 산에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산길을 조금 걷고 있는데 멧돼지를 봤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죠. 근데 그 멧돼지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멧돼지가 거의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요. 덩치도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한 0.1톤 되나요? 그 이상 되죠? 아니요. 1톤도 넘는 것 같은데 엄청 크던데요. 그리고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날카로워요. 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녀석을 포획할 생각은 없고 그냥 가만 서 있었더니 이제 피해 가긴 했습니다만 이 멧돼지 한 마리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1대1도 되지 않고 한 50명은 덤벼야 멧돼지를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회의만 제출해서 그냥 왕창 모여서 그냥 한 방에 끝장을 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시간 끌냐고. 저번에 회의만 나오지 않았나요? 그 멧돼지를 풀어놓으면 뭐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피해갈 수 있으니까 어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잡아서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든지 삼겹살 구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의만이 좀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번 달이 기회죠. 멧돼지가 날아갈 운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잡으면 그냥 민주당은 할 수 없어요. 어제 방송 중에 그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운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대표님 원래 운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면은 다들 이제 생각 드는 거지. 아니 운대로 정해져 있다면 내가 뭐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예. 그 윤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운에서 대선 주자가 뭐 대선 주자 깜이다라고 저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쪽에서 그냥 상상이고요. 네. 네. 운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서 이렇게 띄우고 아무리 뭐 주변에서 이렇게 해도 도와줘도 운에서 다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 운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사주를 볼 때 그럽니다. 뭐
5년 전의 일, 3년 전의 일, 작년의 일, 뭐 이런 것도 물론 찍어주지만은 네. 어릴 때부터 20 몇 살, 35, 예를 들어서 뭐 26, 42살 뭐 이런 거 다 찍어줍니다. 요때 힘들었죠. 요때 힘들었죠. 요때 좋았죠. 요때 힘들었죠. 딱 찍어줍니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찍어준다는 것은 이미 운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운은 정해진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실 분은 한 번씩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분이 의사가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해봤지 안 할 거니까 말하지 의지가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상담할 때 그래요. 그 신뢰성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걸로 해서는 본인이 그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그냥 맞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대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업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업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행동은 다음에 나의 미래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라 합니까? 지금 나쁜 일을 하면 결국 내 미래가 막힌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삶을 알고 싶으면 자신을 둘러보면 돼요. 그게 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둘러보면 바로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실을 둘러보면 자신의 전생이에요. 그게 나의 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우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했을까 하면 전생에서 잘못했으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고생하는 여자들은 전생에 여자를 학대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일생에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세에서 영을 잘 가꾸고 닦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기 때문에 후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윗대에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후손들이 그 덕을 받아 편안하게 지냅니다. 현재 자기 자신의 덕을 베풀면 후손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자명한 일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베풀어라. 절에 가서도 그냥 공짜로 가지 마라. 내가 내놔라는 거예요. 없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가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3,000원밖에 없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 차비를 넣었어요. 제가. 걸어갔다니까? 그것도 뭐 꽤 긴 거리를 갔다 걸어갔어요. 몇 시간을 걸려서 걸어갔는데. 그래서 사주를 공부해 보면 세상사 대부분 일이 다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자기 탓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물들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나로부터.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면 내 전생이 그랬기 때문에 힘들다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사주와 운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사실 내 사주와 운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화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굿을 많이 해다길래 왜 하셨어요? 무슨 그거 안 풀렸지 않을까? 예. 풀릴 수가 없죠. 운이 안 좋은데 왜 풀립니까? 운이 좋아야 풀리는 거지. 사주와 운은 내 전생과 후생과 다 연결된 것인데 왜 이걸 억지로 풀려 그러죠? 그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면 성모 마리아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 신자면 예수님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를 비워야 되니까, 나를 우선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불교에 특히 그냥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불교 사상이 내가 곧 부처예요. 내가 곧 부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주가면서 스님한테 돈을 줘서 그러니까 기도를 맡기는 것보다 네. 네 스스로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네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해야죠. 네가 곧 부처니까 스스로 기도를 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곧 부처인데 그걸 왜 남한테 맡기나? 왜 그 돈을 주고 맡기냐고. 네가 스스로 기도해라. 기도한 만큼 돈을 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스스로 네가 부처야. 세상 모든 것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는 사실은 그런 뜻인데 그래서 모든 사주는 모든 명리학이나 사주는 운이 따르면 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운이에요. 다 운. 사주 8글자도 중요하지만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가끔 그러죠. 운을 개판으로 보더라. 이거는요 사주를 거꾸로 본 거예요. 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는 곧 어떤 사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운이 좋다는 것은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 볼 때 중요한 것은 용신이고요.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가 어디 있나 확인해야 되고 대운을 정확하게 보고 대운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떻게 좋아지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듣는 초급이나 중급 또 고급이 중요합니다. 고급 1이 있고 고급 2가 있는데요. 고급 2부터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왜? 직접 답을 다 듣고 그대로 딱딱 찍어줄 겁니다. 8글자를 갖다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 1 하고 있죠? 네, 1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고급 1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초를 좀 닦고 난 다음에 고급 2부터는 제가 그 사주를 하나 가지고 아주 아작을 낼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끔 전화로 상담 문의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VIP라고 해서 대기를 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도 그 바로바로 당일날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VIP가 되는 방법은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VIP는요 사주를 딱 보면 합니다. VIP는 신뢰성 정말 신뢰 있게 하고요. 매너 있고 상대를 배려하고 저도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너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한 5번 전화를 합니다. 맞아요. 이분 괜찮습니까? 이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3가지 딱 이야기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끊고 또 전화 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런 부분 있지만 가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딱 이야기. 알았습니다. 또 전화 와요. 이런 부분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파예요. 한 몸이 넣을 것까지 자기 목이 달아나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주를 딱 보면 바로바로 이야기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VIP예요. VIP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VIP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은 VIP예요. 예. 맞아요. 자, 우리가 내 스스로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어딜 가나 매너 있게.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과 방향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운명은 기본적으로 타고날 때 난 팔자소관입니다. 여러분들 팔자소관이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놓고 탯줄을 딱 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의 기운이 그 탯줄 속에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 탯줄을 딱 자르는 시간이 바로 그 사람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애 놓을 때 시간 날짜 좀 보지 그랬어. 이렇게 하면 그건 하늘의 기운인데 그대로 보지 사주가 엉망으로 말이죠. 그럼 말하지 않죠. 그랬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날 잡아서 탯줄을 딱 자르게 되면 여태까지 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시간에 좀 빨리 잘랐는데 왜 애가 그렇게 변할까? 진짜 하나 때문에 애가 성격이 돼버린 거죠. 다 엄마 아빠 닮아서 나오는 줄 아는데요. 생년월일시대로 행동해요. 사실은 엄마 아빠의 업 자체를 끊어서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광명진언이라는 이 불교 쪽에 보면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좀 말씀하세요. 조금 들렸는데 예. 제가 오늘 방송 아까 20분 전만 해도 지금 몸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서 오늘 방송을 사실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한테. 몸이 어제 밤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약을 제가 아침부터 한 3번을 먹었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금 전 대표님께서 그걸 들려주셨어요. 뭐죠, 대표님? 광명진은. 근데 약 먹고도 몸이 힘들었는데 그 광명진은 듣고 나서 풀리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오늘 그 귀신 얘기 준비하려다가 오늘은 컨디션상 제가 오늘 또 일이 있을까봐 몸이 좀 그것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았어요. 요 며칠 상담하는 동안 그 어느 분한테서 붙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안 기운이 안 좋구나. 이럴 때는 쑥이 있습니다. 쑥 요만큼 사서 각 방마다 딱 한번 태우고 가면 굉장히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좀 느낌이 안 좋다. 네네. 그렇게 하면 광명진을 갖다가 틀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유튜브 가면 광명진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광명진을 치고 광명진을 딱 틀어놓으면요, 차분해집니다. 예. 광명진은 틀자마자 제가 몸이 풀렸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광명진을 틀어주니까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너무 어깨가 너무 아프다. 원래 신은 어깨에 앉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의 어깨인데 이것들이 아픈 데는 그분이 신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광명진을 딱 틀어주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컨디션 회복됐습니다. 예.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도 광명진을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집안에 또 신기가 있는 그런 집안은 광명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신병인지 아니면 몸에서 오는 병인지를 신병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병 치료를 하면 빨리 낫는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병도 사주보험 나옵니다. 나와요. 신병도 사주보험 나오는데 제가 그건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쑥 태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이소 가면 양은 냄비 쬐끄만 거 있죠. 손잡이 달려있는 거. 예, 뚜껑도 있고. 예. 1인분 라면 끓일 수 있는 거에다 쑥을 조금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연기만 돌리시면 돼요. 박혜수 선생님. 네. 저기 쑥 조금 사서 좀 태우고요. 집안 태우고요. 기가 안 좋을 때는 태우고. 박혜수 선생님. 네네. 예, 광명진은 있습니다. 광명진은 잘 못 하시면 유튜브 보면 광명진은 있습니다. 광명진흥. 여기다가 광명진은 쳐서 요 소리 날 겁니다. 그럼 목탁 소리 다 나고 그거 키워놓으세요. 그러시면 편합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다음에 후생에서 받고 또 전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어려움 자체는 전생의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베풀지 않고 이걸 다 풀고 가야 돼요. 살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만큼 또 남한테 그만큼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의사가 되는 것도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의사란 직업이 좋다 하지만 사실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대를 괴롭혔기 때문에 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낫게 해주는 할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명약을 30 공부했지만은 이런 공부한 것은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좀 좋은 길로 인도하라고 저도 이렇게 나온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약국 가시는 분도 좋은 약을 써서 사람들 많이 낫게 해줘라, 이런 이제 하늘의 명으로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죠.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또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